여러분, 소피반입니다. 네, 지금 여기 뒤를 보시면 또 짐작이 되시죠?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공항이에요. 오늘 마침 제가 공항을 나올 일이 있었는데 저한테 그동안 입국 심사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꽤 되셨어요. 이제 여기가 네, 트럼프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좀 더 그 이민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좀 더 강화되는 면들이 있고 해서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미국을 입국하실 때 많은 긴장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입국 심사를 받으실 때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바로 긴장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어차피 입국 심사를 이제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하루에 수만 명을 봐요. 그리고 이전에도 수만 명을 봤겠죠. 그래서 의외로 입국 심사를 할 때는 여러분의 영어를 보기보다는 이제 이 사람이 입국을 시켜도 괜찮은 건지 거기에 대한 정말 심사를 하게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드리고 싶은 팁은요, 너무 완벽한 영어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조금 영어 공부하는 채널에서 어쩌면 모순이 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일반 유튜브나 아니면 뭐 그냥 블로그를 이제 여행을 앞두고서는 이렇게 입국 심사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시면 분명히 회화 영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물론 외우셔서 똑같이 쓰셔도 되겠지만은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좀 실용적인 면에서 그리고 현실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린다면은 될 수 있는 한 답은 그렇게 문장으로 길게 하시지 마시고요. 짧게 답변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마음도 더 편하시고 사실은 그 심사관과 여러분들 간의 혼란을 더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yes, no 답변을 하실 때 될 수 있으나 yes 뭐라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요, right로 대체를 하시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점이기도 한데요. 의외로 많은 한국 분들이 간단할 것 같은 그 yes, no 답변을 잘못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사실 채널을 열었을 때 초반에 여러분이 yes, no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면 좋은 것에 대한 2개의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긴 말을 하는 것보다는 같이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 가르쳐드린 2가지 yes, no 답변에 대한 팁 말고 yes를 해야 될지 no를 해야 될지 헷갈린데 본인한테 해당되는 맞는 말인 것 같으면은 부정의문문을 물어봤을 때 많이 헷갈리잖아요. 그래도 본인한테 맞으면 yes 대신에 그냥 right 아니면 correct 라고 답변을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좀 자신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모른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더 안전하지, 거기다가 말을 더 하거나 아니면 더 말을 빼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물어볼 때에 긴장이 된다는 이유로 자꾸 말을 보태시는 거는 분리하시게 되세요. 왜냐면은 벌써 본인이 긴장을 해서 말을 꾸미고 있다는 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솔직하게 대답을 하시는 게 훨씬 좋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대답은 간단할수록 오히려 더 여러분에게 더 좋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5번째는요,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이민 정책이 강화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들이 입국 심사를 하시면서 더 긴장되는 이유가 있으시다고 하셨죠. 그런데 입국 심사를 할 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쉽게 여러분이 입국 심사에서는 잘 보지 못하셨던 secondary screening 이라는 게 있어요. secondary, 그냥 짧게 이렇게 말을 하거나 secondary screening 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뭐냐면은 첫 번째 입국 심사에서 걸러내지 못했던 사람을 두 번째 보내서 다시 걸러내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방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제 영상에서 오늘 다른 일반 회화로 보셨던 거 말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안 일어나면 좋지만 정말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닥치셨을 때도 어떻게 그 문제를 잘 해결하셔서 입국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팁도 좀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출입국 심사를 할 때 여러분이 첫 번째 받는 그 질문 뻔하죠? 네, 여러분도 이미 시나리오는 대충 알고 계세요. 그쵸? 첫 번째, 여권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겠죠. May I see your passport? 이렇게 정중하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Can I see your passport?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아니면 간단하게 그냥 Passport please 이렇게 말을 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을 들으시면 그냥 여권 보여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받는 질문은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여권을 보고 뻔히 아는데도 물어봐요. 그러면 Where are you from? 아니면 Where are you coming from?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보면은
서울에서 오셨으면은 I'm from Seoul, Korea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죠. 네, 서울이란 발음을 하실 때요, 그냥 서울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지만 영어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쪽 사람들이 발음하는 대로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I'm from Seoul, Korea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연달아서 이제 막 받으시는 질문은요, 예상하셨죠? 네, 이거는 어지간하면 다 시나리오대로 가요. 왜 왔냐 이거예요. 여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지만 왜 왔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 질문은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이렇게 돼요.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그래서 뭐 Why are you here? 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냥 공식적인 말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여러 가지로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짧게 답변을 하셔도 정말 괜찮으세요. 그 문장 그대로 한 문장을 다 만들려다가 정말 해야 되는 중요한 얘기를 빠뜨리시고 이렇게 흐리흐리해지고 서로 간에 혼선을 빚는 것보다는 정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 부분만 말씀을 하셔도 정말 괜찮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팁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은 표현들이 있는데요. 여기 뭐 하러 왔는데요? 여기 뭐 때문에 왔는데요? 했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이 여기 뭐 하러 왔는데요? 쓰실 수 있는 말이 I'm here to 예요. I'm here to 하시고 to 다음에 이제 동사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나러 오셨다 하면은 I'm here to visit my friend. 아니면은 가족 방문으로 왔어요 하면 I'm here to visit my family. 네, 만약에 친척을 만나러 오시게 되면은 네, I'm here to visit my relatives. 네, 친척은 relatives 라고 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 기억하셨죠? 또 유학을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유학해서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공부하러 오신 거니까 I'm here to study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to study, to visit my friends, to visit my relatives 이렇게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셔도 돼요. 비즈니스차 이제 회의에 참석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은 I'm here to attend a business conference 라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행을 하러 오셨다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리고 휴가차 왔다고 말씀을 하시면요, 쉽게는 I'm on vacation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돼요. I'm on vacation. 그리고 출장차 오셨다 하면은 I'm on business, I'm on business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이 왜 입국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될 거는요, 여기에 뭐 애를 낳으러 왔다든지 아니면은 뭐 직업을 찾으러 왔다든지 결혼을 하러 오기에 왔다 뭐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어떻게든 이 사람들의 목적은 비자를 내주는 동안 overstay, 그러니까 그 기간을 넘기는 거를 안 좋아하겠죠.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를 바라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네 번째 묻는 거는 체류 기간을 물어보게 되겠죠. 그래서 기간 얼마나 오랫동안 있을 거니, 그러니까 how long are you gonna stay 가 되겠죠. How long are you gonna stay? 아니면은 How long are you planning to stay? How long are you planning to stay?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실 생각이세요? 뭐 이 정도가 되면은 그 기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돌아가는 왕복표가 있으시다면은 거기에 맞추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대략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about을 붙여서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가 있을 거다 하면은 한 문장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I will be here for about a month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하실 때요, 그 I will은요 이렇게 띄엄띄엄 말하면은 되게 좀 이상하게 전달이 돼요. 진짜 내가 꼭 머물고야 말 거야 좀 이런 게 있거든요. I will 할 때 그 will이 100%의 의지를 완전히 싣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편안하게 I'll 짧게 줄여서 말씀을 하신 게 나아요. 그래서 I'll be here for about a month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완전한 문장으로 하기가, 외우시기가 편치 않으시다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미가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는 그 말 하셔도 돼요. 그래서 for about a month 이렇게 하신다던가, 만약에 한 2주다 그러면은 for 2 weeks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 얼마 동안 있을 거냐는 질문 다음에는 이제는 어디에 있을 거냐 이렇게 묻게 되겠죠. 그래서 where are you going to stay? 우리 쉽게 해? Where are you gonna stay? 이렇게 묻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냥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호텔에 있을 거면 호텔에 있을 거다. 친척집에 있으면 친척집에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주소를 이제 보여주게 돼야 되는 일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whatever the truth is, 그냥 원래 정말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친척 집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I'm going to stay at my relative's place.
I'm gonna stay at my relative's place.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미혼 여성일 경우에는요, 남자친구 집에 있을 거다? 뭐 이런 거 조금 위험해요. 그러니까 어떤 답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시면은 안 좋지만은 그래도 들어오셔야 대한 이유가 있다면은 들어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목적이요. 그런데 그 비자를 넘겨서 의심을 살 수 있는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얼마나 머물지 알고 어디에서 머물지 알았는데, 그러면 돌아갈 그 왕복 티켓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Do you have a return ticket? 이렇게 묻게 되죠. 이제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들어왔는지 그 돈의 금액에 대해서 좀 궁금해해요. 그래서 그 질문은 How much money are you bringing with you? 이렇게 묻게 돼요. How much money are you bringing with you? 그러니까 당사자가 갖고 들어온 돈이 얼마예요? 이거죠. 아니면은 How much money? 가장 중요한 걸 앞에 놨으니까 앞에 부분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질문을 들으실 때. 그래서 How much money are you bringing into the country?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How much money are you bringing into the country? 이 나라에 돈 얼마 들고 오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속이지 마시고 솔직하게 얼마를 갖고 오셨는지 이제 말씀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런 질문을 들으시면 여러분 돈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더 긴장을 하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어도 좀 헷갈린데 영어를 숫자로 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완전한 문장을 자꾸 뱉으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짧게 답변을 하셔도 돼요. 그래도 우리 완전한 문장은 좀 알면 좋겠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5,000불을 갖고 들어오신다. 그러면 I have $5,000.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I have 뭐 이런 것도 생각 안 하면 그것만 말을 하는 거예요. 금액만 $5,000. 그냥 이렇게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괜찮아요. 네, 이제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는 질문은 뭐 신고할 거 있으세요? 그럴 때는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이런 질문을 들으실 수 있어요.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으시면은 뭐 yes, no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nothing만 대답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만약에 또 신고할 게 있다. 뭐 예를 들면 주류를 갖고 들어오신 거예요. 술을. 그러면은 뭐 와인 2병이다. 그러면 I have 2 bottles of wine. 뭐 그 정도로 말씀을 하시면 돼요. 단 거짓말만 안 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들어오신 물건 중에 이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은 You are not allowed to bring this 예요. You are not allowed allow가 꼭 그 허락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you are not allowed to bring this. 이거 갖고 못 들어와요. 이 말을 들으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때 하시면 안 될 거 조르시면 안 돼요. Why not? 뭐 이러신다거나 아니면 please, why not? Please. 뭐 이렇게 하신다거나 뭔가 말대꾸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아니면은 자꾸 딴지를 건다 쉬운 말로 그렇게 되면은 벌써 안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여러분의 안전에 더 좋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심사가 끝났다 싶으면 반가운 소리가 들립니다. 뭐냐면 Put your left index finger on the scanner 이에요. Put, 놓는 그림이라고 그랬잖아요. Index finger 이거예요. 두 번째 손가락 있죠? 그래서 Put your index finger 어디다 두냐면 on the scanner. 스캐너 이렇게 하는 데다가 이렇게 놓고 이제 지문을 찍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카메라 보라고 하죠. 사진 찍으려고. 그래서 look at the camera. 그래요. look at the camera. 사진 찍으시면 이제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뭔가를 대답을 잘못 하셨다거나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의심스럽고 약간 수상하다 이런 끼임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버튼을 누르거나 해서 위에 불빛이 돌아가면서 이제 누군가 한 명이 와요. 네, 그 사람들 등이나 앞에 그 조끼에 보면은 CBP라고 써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게 Customs and Border Patrol의 준말에서 CBP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Agent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한테 Follow me 딱 이래요. 무섭게 이제 따라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따라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Secondary Screening으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사실은 많이 가시기도 하세요. 그 Secondary를. 그래서 제가 그 Secondary Screening으로 가셨을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를 알려드릴게요.
세컨더리 스크린으로 갔는데 여러분의 영어가 만약에 편하지가 않으시다 하면은 통역사를 부르시는 게 더 좋으세요. 통역사를 불러주세요 해서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Interpreter please. 그래요. Interpreter please. 그러면은 이제 불러줄 수 있겠죠. 우리는 한국어를 하니까 Korean interpreter please. 그러면은 이제 한국어 통역사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무조건 침착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심장이 아무리 뛰고 긴장을 하시고 머리에 땀이 나고 침이 마르고 막 이래도요, 무조건 try to be calm. try to be calm. 아니면 try to calm yourself down. Try to calm yourself down. 해서 무조건 본인의 침착하게 울지도 마시고, 사실은 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보시면은. 근데 뭐 울거나 화내거나 어떤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본인이 뭐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큰 문제가 될 게 없다면은 그냥 항상 침착하게 이제 상황을 파악을 하시고 이제 하실 말씀만 이제 하시면 되죠. 아무래도 secondary screening을 가셨으니까 질문이 훨씬 까다롭고 훨씬 더 심오하고 세세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더 입이 마르고 긴장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침착함을 유지를 하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거기 가면은 여기 여러분이 첫 번째 입국 심사를 하실 때보다 많은 에이전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몰 톡을 해서 예를 들면 너 서울에서 왔니? 나도 서울 언제 가봤었는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도 여러분 거기서 막 웃거나 농담을 하시면서 그러지 마시고요. 네, 그냥 항상 그들이 묻는 질문 외에는 더 많은 말을 하지 마세요. 그게 또 꼬투리가 돼서 또 다른 질문을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단순하고 깔끔하게 답변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아무리 통역사가 옆에 붙어 있다고 해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더 의지를 많이 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통역사한테도 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긴 말을 했는데 통역사가 알아서 그거를 이렇게 각색을 해서 짧은 답변으로 바꿔줄 수가 없어요. 그 앞에 있는 사람도 사람인지라 이게 말을 꾸며내는지 이 사람이 바꿔서 해주는지를 다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어요.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무거시장 쓰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나는 선량한 시민 그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침착하게 이렇게 미소를 띠면서 묻는 질문에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면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어서도 이제 잘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겠지요. 이제 여러분이 심사를 잘 마치시게 되면 그 사람들이 good, great 하면서 이제 here's your passport, here's your passport 여기 여권 있습니다 해서 드리고 나서는 이제 enjoy your stay 이렇게 되죠. enjoy your stay 그러면은 여러분 벌써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다 끝나면은 이제 이렇게 쭉 줄을 타고 나가시면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 국적이 아니시고 한국 국적이시다 하면 foreigners only 가셔서 줄 쓰시면 되지요. 근데 거기를 이제 잘 마무리하시고 나오시면 또 하나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 짐 어디서 찾아요? 이거죠. 그러면은 그때 Where can I pick up my baggage? 이렇게 하시면 돼요. Where can I pick up my baggage? 우리 한번 해볼까요? Where can I pick up my baggage? 하셔도 되고 Where can I pick up luggage? 라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짐 찾아서 이제 잘 가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랑 같이 입국 심사를 하실 때 어떤 점을 조심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팁을 같이 설명을 하면서 영어 표현을 배워봤고요. 특히 다른 회화책이나 다른 뭐 인터넷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자료들도 많으시지만 실제 어떤 secondary screening처럼 여러분한테 갑작스러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에 대한 그 팁을 또 같이 드려봤어요. 미국을 오신다 하시면은 여행의 설렘도 있으시겠지만 긴장되시겠지요. 영어 때문에도 그렇고. 하지만 제가 드린 이 팁이 여러분이 직접 오실 때 조금이라도 좀 유용하게 도움이 되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여기 공항에서 온 김에 이렇게 찍고 싶어서 했는데요. 아무래도 공항이다 보니까 방송이 최소 3분에 한 번 이 정도로 그래서 제가 편집을 하게 되면은 이게 많이 끊기는 부분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즐거운 여행 하러 이제 오세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너무 방송이 많이 나오죠? 시나리오대로 갑니다. 이번에는 여행의 목적이 뭐냐? 첫 번째는 친척 만나러 왔어요 하면은 I'm here to visit my relatives. 할 때 조심하시라는 게 이런 부분인데요. 만약에 질문이에요. 카메라 보라고 하죠.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심사를 무사히 끝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good. 공항에서 이제 영어 표현 찍고 나서 여기 배가 고파가지고 인앤아웃에 왔어요. 저는 이렇게 먹고요. 여기 2개 또 집에 가서 또 먹을까 해요. 네,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생각보다 버거가 별로 크지 않아요. 이게 커 보이죠? 이게 영상으로는 커 보이는데 먹을 땐 별로 안 커요.